자, 그 절차는 조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제 자주 나오는 거 보죠. 자, 등기 절차 개시 시작이죠. 자, 두 번째 보니까 조금 이제 편할 거예요. 이제 자, 등기 절차는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자, 갑이 이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가죠. 이 집을 샀어요, 매수인이. 그러면 이제 자, 원칙적으로 이제 공동 신청이 원칙이죠. 자, 이 건물이 있는 등기소에 가서 공동 신청합니다. 자, 그럼 원칙은 이제 등기 신청이죠. 신청도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신청하러 갈 때는 이제 우리가 자, 직접 이 등기소에 직접 가는 걸 우리 방문 신청이라고 그래요. 방문 신청. 자, 그 다음에 직접 안 가고 우리 대부분 사이트에 가서 이제 이 컴퓨터라는 걸 전자 신청이라고 그래요. 두 개 중 하나 하면 됩니다. 현재는 이 방문 신청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전자 신청은 이게 보정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거의 방문 신청이 훨씬 많습니다. 자, 신청의 원칙. 자, 방문 신청의 순서 잠깐 한번 보죠. 위에 박스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 그 매매계약서 이퀄 등기 원인 정서라 그래. 등기 원인하는 증명서면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등기 신청 정보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첨부정보 준비해서 4번 신청 정보를 제공하고, 자, 5번 줄거세요. 신청 정보 접수. 요때 이제 접수한 때 나중에 효력 발생하죠. 등기 끝나고 나면 접수. 그리고 6번에 이제 등기 신청 심사 끌어내세요. 형식적 심사 반드시 기억해야 돼. 형식적 심사. 형식적 심사를 해가지고, 자, 부적법 하면 7번에 각하. 그러니까 보정 명령을 했는데 보정 안 하면 각하입니다. 그리고 적법하면 이제 8번에 수리를 해줍니다. 수리. 그리고 9번은 이제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 있어. 신청인이 이제 처리하는 게 취하죠. 만약에 취하를 안 했다면 10번에 등기를 실행합니다. 등기부에 기재하는 거 기록과 등기간의 식별보호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해주고 등기 완료 통지. 그리고 등기 완료 사실하고 과세 자료를 전송해 줍니다. 뭐 전자신청도 비슷한데 보죠. 전자신청은 대부분 사이트에 들어가서 먼저 1번에 등기 계약서 작성은 똑같고, 2번에 신청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야죠. 입력. 그리고 3번에 당연히 필수 정보도 첨부하고, 그 다음 클릭해서 이제 송신하죠. 송신. 자, 5번 줄거세요. 송신하니까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접수되고 자동 입력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접수 입력이 컴퓨터니까. 그러면 이제 6번 등기관이 조사를 해요. 이건 똑같이 조사해서 부적법하면 보정하고 안 하면 각하. 적법한 수리. 자, 그 다음 9번에 등기관 식별모 기록하고, 10번 여긴 똑같죠. 등기필 정보 통지 및 등기 완료 통지. 그리고 등기 완료 사실 전송하고 과세 자료 전송입니다. 자, 1번에 신청에 의한 등기 원칙 갑니다. 신청에 바로 밑에 줄거세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 자, 다운표. 등기는 요거 외워줘야 돼.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에 따라 합니다. 우리 개인이 하는 걸 신청이라 그러고, 관공서 하는 걸 촉탁이라 그래요. 우리는 신청서를 작성하지만 관공서는 촉탁서를 작성해요. 신청서 내용, 촉탁서는 똑같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해서 등기 절차는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신청주의. 자, 밑에 이제 1번의 파란 색깔 당사자의 신청이 원칙이다는 것만 기억하고, 신청이 원칙입니다. 자, 그냥 넘어오세요. 오른쪽 137페이지에 양가로 3호만 기억하죠. 공동신청, 출석신청, 서면신청이 원칙입니다. 자, 바로 밑에 줄거보죠. 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 정보를 제공한다. 자, 그 점을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동신청, 출석신청, 서면신청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관공서의 촉탁. 자, 촉탁은 자, 우리가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청이라 그러고, 여기 관공서다. 자, 관공서가 하는 걸 촉탁이라 그래. 똑같은 말이에요. 촉탁. 자, 관공서의 촉탁. 양가로 2번에 촉탁의 대상. 이건 가끔 나오니까 정리하죠. 이 촉탁할 수 있는 거.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자, 1번, 2번 묶으세요. 세금 안 냈을 때 하는 거 1번.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 다음에 촉탁을 넣어 기억하세요. 요 줄여서 체납 압류 등기 촉탁 세무서에서 합니다. 2. 그리고 이제 세금 안 낸 사람을 경매하는 걸 공매라 그러죠.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 등기 촉탁. 이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요. 다음 3번 중요. 토지 소용의 경우 관공서가 이제 기업자 지우고 사업시행자로 바뀌었어요.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때는 소유권이전 등기 촉탁. 다음 4번은 반드시 외워야 돼. 가압류 등기하고 가처분 등기는 법원에서 촉탁합니다. 절대 신청 못해요. 가압류 등기 촉탁, 가처분 등기 촉탁. 이거는 신청하면 절대 무효 각하해야 됩니다. 가압류하고 가처분은 무조건 촉탁입니다. 촉탁. 다음 5번, 6번 같이 묶으세요. 5번, 6번은 자, 법원에서 촉탁하는 거. 5번은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촉탁. 그 다음 이제 경매가 끝나가지고 경락인 즉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 촉탁. 그리고 6번 경매가 끝나가지고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에 부담 기입 등의 말소 등기 촉탁. 이 전부 경매 법원에서 촉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 중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의해서 주택 임차권이나 상가 임차권 등기 촉탁입니다. 촉탁. 그럼 명령이란 말이 나오도 명령 등기 아니야. 촉탁이야. 자, 양가로 3번에 자, 특례 줄여서 특례. 자, 절차상을 지우고 촉탁 등기의 특례입니다. 이거 자주 나와요. 촉탁 등기가 신청하고 좀 다른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맨 뒤에 우편에 의한 촉탁이 가능하다. 반대 외워야 돼. 우리 등기 신청은 우편으로 절대 안 돼요. 촉탁은 우편으로 가능해요. 이 관공서는 거의 99% 우편으로 촉탁합니다. 그래서 편리하니까 관공서가 우편 촉탁합니다. 자, 2번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 즉 등기 권리자 뭐 땅 샀다 또는 땅 팔았다 의무자 등기를 하는 경우는 줄거세요.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 등기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거래의 주체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 신청할 수 있는데 촉탁할 수도 있다. 자, 3번 중요해 표시하세요. 3번 워낙 중요합니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자,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권리증 첨부 안 합니다. 등기 의무자의 권리증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그거 좀 기억하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인감 필요 안 합니다. 맨 밑에 줄거세요. 자, 관공서가 인감증명의 제공자 즉 등기 의무자인 때 인감증명 첨부합니다. 관공서는 인감이 없어요. 아예 인감이 없으니까 관공서는 인감 제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1번에 촉탁은 우편으로 촉탁할 수 있다. 2번에 거래의 주체라면 매매를 했다면 공동 신청할 수도 있다. 3번 등기필 정보 제공하지 않습니다. 권리증 제공할 필요가 없다. 5번에 인감 증명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2번 내려와서
법률 규정에 의한 등기 절차에서 자 1번 중요 표시하세요. 등기관에 동그라미 쳐 직권 등기할 수 있는 것. 자 직권 등기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직권 등기. 자 양가로 1번에 직권 보존 등기. 우리 다 배운 거야. 저전부터 배웠죠. 직권 보존 등기. 자 줄거 나가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동그라미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 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또는 상가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을 때 직권 보존 등기 합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 미등기 부동산에는 보존 등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자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으면 직권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를 해야 돼요. 자 2번에 자 직권 변경 등기 동그라미 1번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주소 정명 정보 즉 주민등록 초본에 의해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하면 등기명인 주소 변경 등기를 직권을 합니다. 직권 워낙 자주 나오고 오른쪽에 뭐 2번 3번은 그리 잘 안 나오니까 설정 한번 읽어보죠. 2번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됐어요. 뭐 송현동이 송화도로 바뀌었다.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등기명인 주소 변경은 직권으로 합니다. 다음 3번에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자 1차전 불부합 통지가 들어오면 부동산 표시 변경을 직권으로 해줘야 돼. 이게 토지대장하고 등기부 표제부 일치시키는 거죠. 자 3번에 직권 경정 등기. 요거는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도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관에 과오 잘못으로 인하여 착오나 유류가 생기면 직권으로 경정합니다. 직권 경정. 이건 등기관이 잘못했으니까. 다음 4번 1점 직권 말소. 자 동그라미 1번 말소 등기 시 말소될 권리 목적으로 한 제3자 권리 등기는 직권 말소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성락서 첨부했으니까 직권 말소. 5번 토지 수용이죠.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 다른 권리의 말소 등기는 직권 말소입니다. 가로 열고 적으세요. 5개 제외. 5개 등기 제외죠. 5개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직권 말소입니다. 대표적인 제외가 뭐죠? 위하여 지역권이죠. 요역지 지역권 이거 말소 안 하죠. 다음 3번 워낙 중요하고 관할 위반 등기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등기는 직권 말소합니다. 관할 위반 등기 직권 말소.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것 대표적인 게 뭐죠? 유치권 등기 점유권 등기하면 직권 말소해야죠. 4번 환매로 인한 권리 취득 등기 후에는 환매 특약은 직권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 5번 가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후에 그 중간에 있는 중간 처분 등기 직권 말소. 직권 말소. 그리고 마지막 6. 가처분 권리자가 원고 성소 판결 후에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기 신청했을 때 줄거세요. 맨 마지막에 당해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합니다. 당해 가처분 등기 직권 말소. 이건 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5번에 이제 직권 말소 회복. 자 1번 2번 같이 묶으세요. 자 특히 2번입니다. 2번 등기관의 잘못 과오 잘못으로 부적법 말소하면 직권으로 말소 회복시켜줘야 돼요. 등기관이 잘못해가지고 잘못 말소했다 그러면 직권 말소 회복. 직권 말소 회복. 자 6번 중요하죠. 그죠? 지역권 설정 등기했을 때 요역지 등기 기록에는 직권 지역권 등기합니다. 직권 지역권 직권. 다음 7번에 대지권이라는 취지 등기도 직권으로 하면 직권. 자 8번은 필요 없고
맨 밑에 이제 법원의 명령 등기. 명령 등기는 이의 신청에서만 하는 거야. 자, 명령 등기. 양가로 1번 보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이의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합니다. 3번. 자, 필요한 경우, 자, 관할지방법원은 줄거세요. 관할지방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하기 전에 명령합니다. 등기관에게 가등기 명령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명령 등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 명령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명령하면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럼 결국은 등기를 하는 방법이 4가지죠. 자, 원칙이 신청, 그 다음 2번째 촉탁, 3번째 직권, 4번째 명령. 이 명령 등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직권하고 촉탁은 좀 외우셔야 됩니다. 직권, 촉탁 자꾸 눈에 익혀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하러 갑니다. 자, 매매했다.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공동 신청이 원칙이라 그랬어요. 이 부동산 소재지 기소의 공동 신청 원칙입니다. 항상 매도인이 의무자, 등기함으로써 손해 보는 사람이 의무자, 이익 보는 사람을 권리자라 그랬어요. 자, 1의 한번 신청행위. 자, 등기 신청행위는 등기 신청인은 의무자 권리자가 자 국가기관인 자 등기소에 대해서 일정 내용의 등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그걸 의사표시라고 하죠.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다. 등기 신청의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자, 이번에 이제 등기 신청행위의 유효요건은 1. 등기 신청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1번 줄거세요. 의사 능력이, 의사 표시니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자, 등기 신청 행위는 등기소에 대해서 등기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이 그러니까 약 몇 살 이상? 15세 이상은 돼야 됩니다. 15세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자, 오른쪽 제3절로입니다. 등기 신청에 당 줄거세요. 당사자 능력, 즉 등기 신청 당사자 적격이면 당사자 적격. 자, 2번 중에 표시하세요. 당사자 능력 같은 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자. 자, 쉽게 해서 당사자 적격은 등기부에 이름을 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등기부에 당사자 적격자, 즉 당사자 능력 있는 자. 자, 일단 우리 권리 주체는 가능해. 자, 일단 자연인 사람이죠. 다음 법인. 자, 민법에서는 요 두 사람 권리 능력자야. 근데 등기는 여기 하나 더 들어갑니다. 등기는 비법인, 사단, 재단. 요 세 개만 당사자가 됩니다. 자, 하나씩 가보죠. 1. 자연인 땡땡 적으세요. 출생만 하면 돼. 자연은 응애하고 출생만 하면 등기부에 이름 올릴 수 있어요. 소유자 라고. 그 다음에 2. 법인은 자, 두 번째 줄 보죠. 법인은 공법인, 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 불문하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이제 법인은 자 우리가 국가도 법인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자 어디까지 지방자치단체죠? 시, 군, 국가지입니다. 시도군. 근데 아닌 거 조심하세요. 업, 면, 동, 리.
요거는 등기를 못합니다. 읍면동리 X. 조금 이따 나올게요. 읍면동리. 자, 다음 장 넘기세요. 3. 가장 중요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같은 말 비법인 사단입니다.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 자, 양가를 1번에서 두 번째 줄요. 적법조문에 주겠습니다.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동그라미 있는 있어야 돼. 대표자가 없으면 등기 못해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그 사단입니다. 그가 바로 비법인 사단 또는 그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 이런 얘기야. 종중, 문중,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한다. 자, 얘들 나오죠. 따라서 종중, 문중, 정당, 교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창회, 학우회, 등록된 사찰, 자연불학 등등이 등기명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법인 사단이에요. 그런데 2번 조심해야 돼. 자, 등기는 이름은 종중명의로 하지만 신청은 종중이 못하잖아. 사람이 해야 돼. 누가? 대표자가. 양가리 2번이야. 이때 그 등기는 주게 돼. 명의는 사단 또는 재단 명의야. 종중 교회 명의인데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명의는 종중 명의, 교회 명의, 정당 명의, 사찰 명의를 하지만 신청은 사람이 해야죠. 사람이 누구야? 대표자 또는 관리인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등기부에 이름 올리는 당사 적격자는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럼 안 되는 사람. 다음 중요 표시. 당사자는 없는 사람. 자, 출생하기 전에 누구야? 태아죠. 태아에 들어가는 X 아세요? 태아는 X.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 읽을 필요가 없어요. 태아는 X. 이번에 학교 X입니다. 학교는 X야. 학교 명의는 절대 등기 못해요. 학교는 안 됩니다. 그럼 누구 앞으로 등기해야 되느냐? 양가리 2번이야. 자,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등기. 국가 명의. 공립학교는. 다음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해야 돼. 지방자치단체. 다음에 사립의 경우는 그 설립재단 명의로 등기. 재단 명의.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등기 못해. 학교라는 글자가 나오면. 자, 2번 또 줄거 민법상 조합 X입니다.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가 안 돼요. X.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유 등기를 해야 돼요. 합유 등기 갑니다. 1번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줄거세요. 조합 자체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다. 잘라주세요. 그럼 누가 앞으로 돼야 하느냐? 합유해야 돼. 조합은 저는 명의로 합유로 등기해야 됩니다. 합유. 만약에 조합원이 5명이다. 합유해가지고 이름 적어야. 지분 못 적어요. 지분. 뒤에 적으세요. 합유 지분은 절대로 기록하지 않는다. 합유 지분 등기 못해요. 못하고 합유자의 청감이 있을 때도 합유 명인 표시 변경 등기해야 돼. 지분 이전 등기 못합니다. 자, 근데 2번 중요 표시. 자, 민법상 조합하고요. 특별법상 조합은 달라. 특별법상 조합은 법인이야. 2번 할 수 있죠. 다만 특별법상 조합들, 특별조합, 즉 농업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신협동 이 사람들은 법인이야. 법인이니까 이 법인 명의로 등기 신청 적격이 있습니다. 신협, 수협, 농협은 자 명칭은 뒤에 조합이라고 돼 있지만 조합이 아니야. 법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농협 명의로 등기 가능해요. 다음 오른쪽에 4 읍면동리 X입니다. 읍면동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등기를 못해요. X 그렇게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절에 전산 정보 처리에 의한 등기죠. 이게 이제 전자 신청이라고 그래.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자 신청하려면 당연히 먼저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자, 등록. 그 1번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사용 등록. 자, 이거 한번 읽어보죠.
등기 신청 당사자 또는 대리는 등기소 방문하지 않고 전산을 이용하여 등기 신청하는 걸 전자신청이라고 그래. 전자신청할 수 있는데, 자, 줄 거세요. 전자신청하기 동그라미 최초 등기하기 전에 등기소를 방문해 가지고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 자, 그러면 이번에 전자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자, 1.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료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사용자 등록한 사람. 그리고 잘라주고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으로서 전자증명서 발급받은 경우. 마지막 일정한 요건을 가지고 외국인도 할 수 있어요. 외국인. 근데 단 줄거세요. 법인 아닌 사단, 종중 문정은 절대 전자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종중 문정은 사용자 등록을 못해요. 그래서 전자신청 못한다. 이건 외워줘야 돼. 종중은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돼요. 전자신청 못하고. 그 다음에 양거래 2번 중요. 자, 대리에 의한 신청일 때는 줄거세요.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는 없다. 이걸 기억해야 돼. 원래 이제 아무나 대리할 수 있는데 전자신청은 법무사하고 변호사만 대리해야 돼요. 일반인은 전자신청 대리를 못합니다. 그 점 기억하고. 다음 4번에 등기신청 정보 접수식이 아까 했죠? 뭐한 때? 저장된 때 접수된다 그랬죠? 자, 맨 밑에 줄거세요. 전산 조직으로, 자, 줄거세요. 전자적으로 저장된 때 신청 정보가 접수된 걸로 본다. 요때 효력이 발생해. 저장된 때, 접수된 때.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자, 이제 제 5절로 옵니다. 이제 등기 신청 당사자 1. 줄거세요. 공동 신청의 원칙입니다. 공동 신청의 원칙.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핵심 정리. 요거 자주 나와. 이제 왼쪽에 각종 등기에서 등기 권리자, 등기는 반드시 외워야 돼. 자, 여러분들은 권리자, 의무자부터 먼저 외우세요. 자,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걸 공동 신청할 때는 항상, 자, 공동 신청의 대표적인 예가 매매입니다. 매매로 인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기소에 공동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자, 항상 의무자는 등기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는 손해볼 염려가 있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권리자는 이익 보는 사람, 권리자. 자, 그러면 이제 매매로 소유권이 전등기 하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손해보잖아? 의무자죠. 을은 채권자였다가 등기하면 물권자가 되니까 이익이잖아. 그래서 의무자, 권리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신청은 왜 의무자가 중요하냐면, 의무자는 진짜 너 손해보는 등기 할래? 라고 이제 등기관이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형식적이니까. 서면으로 제공하라는 거야. 서면 뭘 제공하냐? 자, 인감증명입니다.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의 인감은 왜 가져가냐? 너 진짜 너 집 팔래? 물어보는 거야. 우리 차 팔 때도 인감 가져오잖아요. 파는 사람 인감입니다. 사는 사람 인감이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이 옛날에 등기할 때 받았던 우리 권리증, 등기필증이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 요 두 가지가 중요해. 이제 정말로 팔 의사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물어보는 게 인감하고 등기필증. 공동 신청할 때만이야.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해요. 자, 갑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자, 등기 의무자가 누구야?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그럼 옆에 제가 그럼 매도인의 인감하고 매도인의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됩니다. 매도인 인감과 등기필 정보 제공합니다. 매수인 인감 안 정해요. 매도인 것만이야. 의무자 거. 자, 그 다음에 2번 소유권의 말소 줄거. 말소는 반대가 돼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등기가 뭐 잘못됐어요. 말소하니까 거꾸로죠. 이쪽이 의무자, 이쪽이 권리자란 말이에요. 항상 말소는 거꾸로입니다.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예컨대 뭐 매매가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1 권리자는 매도인 갑이라고 놓고 갑, 2 등기업 매수인 을입니다. 뭐 1번과 2번은 반대야. 소유권 이전과 말소는 반대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3번. 자, 저당권 설정은 1.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자 을이죠. 그런데 이 등기 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 즉 저당권 설정자 갑이에요. 아니면 두 개 더 적어. 만약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다가 설정할 때는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가 의무자입니다. 다음 3번에 저당권 설정의 말소는 또 거꾸로 되겠죠. 말소니까. 자, 말소.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 이전된 경우 기억 줄거세요. 등기 권리자는 2명입니다. 저당권 설정자 갑 또는 제3취득자 병입니다. 그리고 니은 등기 의무자는 당연히 저당권자고. 자, 이런 뜻이에요. 민법에서 더 잘 나와. 자, 갑이 여기에 이제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을이 저당권자죠. 갑은 저당권 설정자. 의무자 권리자로 저당권 등기했어요. 근데 말소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2월 1일 날 등기하고 팔았어요. 갑이 한 3월 1일 날 병한테. 현재 소유자는 병이잖아. 나중에 이제 저당권 돈을 갚아가지고 말소합니다. 말소할 때는 이 저당권자가 의무자죠. 권리자는 둘 다입니다. 저당권 설정자 갑, 현재 소유자 병이 둘 다야. 요렇게 신청을 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좀 어려운 거. 저당권 설정 후 자, 저당권이 자, 을이 제3자 정에게 이전될 때. 자,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요 소유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 저당권자가 이 저당권을 팔았어, 정한테. 자, 저당권을 팔았다면 요거는 2순위였죠. 요거는 자, 저당권 이전이니까 2-1 부기 등기 됐겠죠. 이 사람은 현재 저당권자 양수인이란 말이에요. 요때는 자, 조심해야 돼. 이 사람을 상대로 이거 말소해야 됩니다. 자, 의무자는 정이야. 자, 권리자는 당연히 갑이고. 자, 동그라미 기억. 등기 권리자는 당연히 저당권 설정자 갑이고, 등기 의무자 중에 표시하세요.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양수인 정입니다. 정이지. 종전 저당권자 을 X입니다. 왜? 저당권 팔아먹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말소 의무자는 양수인 정입니다. 양도인 을이 아니에요. 거기는 4번이 가장 어려웠고, 5번 저당권 말소 회복이죠. 회복. 저 회복은 그 기억만 기억하세요. 그냥 저당권이 말소된 후 소유권이 제3자 이전되면 기억.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 회복해야 되니까 저당권자. 그 다음 니은에 등기 의무자는 항상 말소 당시 소유자입니다. 말소 당시 소유자, 현재 소유자 아닙니다. 말소 당시 소유자. 자, 그것만 기억하시고 6번 내려옵니다. 6번 저당권 변경 동그라미 치세요. 변경은 잭 일부 변경이니까 기억.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자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등기 의무자 저당권 설정자. 자, 기억에서 근저당권 변경 등기에서 자, 가리고 보세요. 채권 최고액 정액 동그라미쳐. 채권 최고액 올리면 누가 손해봐요? 최고액 1억이었다 2억으로 올리면 저당권자가 손해야, 설정해 준 사람이 손해야? 누가 손해요? 설정자가 손해잖아. 이번에 등기 의무자는 근저당 설정자입니다. 권리자는 근저당 권자입니다. 7번을 잘 내요. 정액.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오니까 반드시 몇 번에서 읽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 2번. 이것도 애울 것밖에 없어요. 공동시 예외 단독 신청 줄거세요. 단독 신청. 자, 그 박스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단독 신청. 애우는 방 1. 판결해야 한다. 이때 판결은 저거 이행 판결입니다. 자, 무조건 우리가
항상 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보세요. 자, 갑이 매매했다, 뭐 증여했다, 교환했다 그러면 이렇게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자, 갑이 안 갈라 그래요. 등기 신청하러. 그럼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송해야 돼. 자, 소송은 안 가는 사람은 너 가기 싫으면 이 법원에다가 등기 신청 의사를 진술할 이걸 등기 신청 의사 진술을 명령하는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 그러면 갑은 등기 신청 의사를 진술한다 이런 판결이 나와. 그러면 이제 판결문 속에 이 사람의 의사 표시가 있으니까 어른 요 판결문만 가지고 단독 신청하면 돼. 이게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이에요. 다른 판결은 안 돼요. 정확하게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 판결이 안 등기. 모든 등기는 한 사람이 등기해서 안 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행 판결 받아요. 자, 2번. 자, 포괄성계죠. 상속, 법인합병, 기타로 좀 줄거세요. 포괄성계에 따른 등기. 포괄성계, 세 개 적어봐. 뭐죠? 포괄성계, 상속이죠. 상속 등기가 대표적인 단독. 다음 2번. 자, 가등기에서 가를 조심하셔야 돼. 가등기 의무자 갑의 성낙서 또는 가처분 명령 정본 첨부하면 가등기를 단독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중요. 멸실 등기 이퀄 적어. 표제부 등기는 무조건 단독입니다. 멸실 등기 집이 떠내려갔어. 멸실 단독. 자, 5번. 등기된 권리가 어떤 자에 죽어 사망으로 소멸한 때 말소 등기는 단독입니다. 자, 6번도 표제부네요. 토지가 분필, 합필, 기타,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표제부 등기 단독. 7번 소유권 보존, 소보 등기 단독. 다음 8 부동산 표시 동그라미, 표시 변경 경정 단독. 자, 9번 등기 의무자 행방불명 줄 거세요. 등기 의무자가 행방불명되면 채권 판결 받아 단독입니다. 공시채고와 뒤에 채권 판결 받습니다. 단독 말소입니다. 다음 10번 가등기 명인, 자, 을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의한 가등기 말소도 단독입니다. 자, 11 아까 했던 거 토지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단독 신청. 12번에 규약상 공여분 취지 등기도 단독 신청. 13번 중에 표시하세요. 무조건 부동산 신탁 등기는 단독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 어제 민법 시간에 실명법에 나오는 그 명의신탁이 아니고 이건 그냥 신탁이야. 명의신탁이 아니잖아. 어제 명의신탁이 아니고 뭐였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그 다음에 나오는 신탁법상의 신탁,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단독 신청입니다.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 자, 그럼 파란 색깔 읽고 갑니다. 1단독들 상속, 합병 등 포괄성계야 등기. 대표적인 상속 등기야.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2번에 판결에 의한 등기. 자, 중에 표시하세요. 단독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입니다. 자, 양걸 1번에 법 28조 방해 줄거서 이행 판결일 것. 이행 판결, 무슨 판결이라고? 이행 판결. 정확하게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 판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줄거세요. 판결에 의한 등기, 동그라미 성소해야 돼. 성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성소한 등기 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 성소해야 돼. 이긴 사람. 자, 두 번째 줄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이행 판결을 의미하고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조심해야 돼. 판결은, 자, 대표적인 게 이거라 그랬잖아.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가야 되는데, 자, 매수인은 등기 신청하러 가려고 그래. 근데 갑이 안 가려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해야죠. 야, 등기 신청 의사 진술하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죠. 이건 거꾸로
갑은 등기 신청해 주려고 그러는데 을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이쪽에서 받아야 될게요. 너 등기 신청 의사 표시하라 라고 이겼죠. 성소한 의무자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 성소한 의무자, 성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이행 판결에 이행 판결,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 안 돼요. 그런데 다만 예외, 동그라미 크게 쳐. 다만 예외.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은 예외야.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자, 공유자는 줄거세요. 각각 분할된 부분에 대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자, 줄거세요. 소송 당사자는 원고, 피고 따지지 않아. 공유물 분할은 원고, 피고 불문하고 각자 확정 판결 첨부하여 공유물 분할 원인으로 지분 이전 넘기를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요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겁니다. 자, 갑과 을이 이 물건을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물이죠.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둘이서 우리 헤어지자 그러면서 이제 잘라서 여기는, 자, 이렇게 공유물 분할 이렇게 판사가 이렇게 분할하라 그러면 이제 이쪽이 100번, 요게 이제 100다시 이렇게 분할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공유물 분할은 원고 피고 따지잖아. 이쪽이 원고고 이쪽이 피고였다. 성패 따지잖아요. 공유물 분할 판결 이렇게 자르는 거니 이기고 지고가 없어요. 자, 그러면 갑이 요 2분의 1 단독 신청, 을이 2분의 1 단독 신청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 공유물 분할이 아닌 이행 판결은 반드시 이겨야 돼. 진 사람은 못해요.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 이기고 지고가 없어. 그러니까 원고, 피고 불문하고 자기 거 이렇게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내려오세요. 판결은 무조건 확정돼야 돼. 확정.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동그라미 확정돼야 비로소 판결을 의사의 진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판결은 확정 판결이면 무조건 판결은 확정돼 혈기 발생해. 확정은 언제 나오냐? 대법원 판결 선고된 확정돼. 그리고 1심에서 항소 기간 내 항소 안 하면 판결이 확정돼. 무조건 확정 판결이 해야 돼. 확정 판결. 그 다음 3번. 확정 판결에 의해 확정시가 일반적으로 10년 소멸시효 걸리나? 필요 없어요. 줄거세요. 자, 보고 확정 판결이 이행을 명하는 것인 때는 확정식이 묻지 않고 10년, 20년, 50년 지나도 판결에 의한 이전 넘기 신청할 수가 있다. 요 점을 기억하세요. 자, 소멸시효 10년 안 걸립니다. 자, 밑에 양거리 2번에서 동그라미 1 신청임 이겨야 돼. 자, 기억 줄거세요. 기억 찾으랍니다. 등기 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동그라미 크게 쳐. 성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앞에 성소한이 빠진 거야. 또는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동그라미 단독으로 신청한다. 잘라주고. 그 다음 맨 밑에 갑니다. 맨 밑에 세 번째 줄. 자, 패소 동그라미 치세요. 패소는 안 돼. 패소한 등기 권리자나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절대로 단독 신청할 수가 없다. 다만 예외했다 그러죠. 다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패소 성소 따지지 않아. 패소한 사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패소든 이기든 지든 따지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입니다. 자, 동그라미 오른쪽 참고학습 박스 보세요. 참고학습에도 그 박스에 자 3번 보세요. 3번 중요. 3번 성소한 원고 즉 성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사망했어요. 자, 자기가 판결에서 이겨놓고 죽었다. 그러면 그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이 얻은 판결에 의해 단독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이겼는데 등기하기 전에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 상속인이 그 판결문 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중요. 자, 말소 등기하고
말소 회복 등기는 이해관계인 성낙서 첨부해야 되잖아. 이런 판결로 할 때도 마찬가지야. 4번 말소 등기 또는 말소 회복 등기의 경우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도 줄거세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재판 등본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첨부해야 돼. 첨부 안 하면 각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서 자주 양가로 4번만 한번 보죠. 나머지 읽으면 되겠고, 양가로 4번. 등기 의무자가 소재 불명일 때는 채권 판결 받으라 그랬어. 자, 줄한 거 보죠. 등기 관리자가 줄거세요.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 말소를 신청할 없을 때는 바로 밑에 채권 판결이 있으면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소재 불명일 때야. 그 다음 5번 중요 표시 가등기 말소. 자, 줄거세요. 가등기 명의인 어른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 있고, 또 가등기 의무자 갑 또는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인 차도 가등기 명의인 을의 성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6번 중요 가등기죠. 가등기 권리자 을이, 자, 줄거세요. 가등기 의무자 갑의 성낙 있을 때는, 성낙 받았을 때는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게 더 많이 나와. 가등기 권리자가 목적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줄거세요. 가등기 원인 소명하여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촉탁하는 게 아니야. 자, 그 점 조심하고요. 자, 오른쪽 신탁 등기 중요. 신탁 등기. 자,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 줄거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수탁자야, 신탁자가 아니고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 3번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이건 조금 쉬었다 하죠.